격분한 한독수, 이재명 전화 씹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쏙이 후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독수 대행은 굉장히 유한 스타일이죠. 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한데 그 전에 물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종의 어떤 그 투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경제관료로서 상당히 유한 이미지인데 이재명의 전화를 받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재명 전화를 씹어버렸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것 보고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분위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화 씹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그동안 뭐 산불 현장에 다니고 서해 수호의 날 가고 마치 뭐 대선 행보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오늘 월요일이 되고 이번 주가 거의 이제 성부처가 되니까 또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본색을 드러냈죠. 본색을 드러내서 오늘 강화문 천막당사 지금 천막 쳐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고 일을 했는데 거기서 또 독설을 악담을 뿜어냈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복귀 프로젝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무슨 복귀 프로젝트입니까? 이 선동을 하기 위해서 왜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된다. 또 이렇게 괴담을 늘어놓습니다. 또 특유의 5.18 강조와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도 저번에 강조 가서도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강성, 열성 지지층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윤석열 악마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굳이 5.18 강조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또 제2의 계엄을 발표를 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을까? 상상해봐라. 자, 이거 우리가 뭐 제주 4.3 사건, 강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 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독수, 최상목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한독수를 일단 오늘 아침까지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합니다. 오후에. 이 한독수, 최상목이 혼란의 원인이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협박을 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 제2 계엄령 이게 나오니까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은 정말 이게 바로 이재명의 내란 선동 아니냐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급해진 이재명이 직접 나섰다. 급기야. 그동안 마치 본인은 태연한 척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황당한 무죄 선고받고 나서 태연한 척하면서 뭐 서해 수호의 날 가고 산불 현장 가고 하다가 도저히 초조하고 불안해서 못 견디겠으니까는 나서 또 자기 강성 지지층들에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니 제주 4.3 사건, 강주 5.18을 민주화운동을 거론을 하면서 대통령 복귀가 제2의 계엄이라는 황당한 내란몰이 주장을 또다시 내놓았다. 이게 내란몰입니다. 국민 저항, 충돌, 유혈 사태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힐 것은 12상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걸 왜 강조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고 4.3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대통령의 엄격한 인원 통제로 군인과 시민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즉밥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실제로 부상자는 없었죠. 뻔히 알면서 유혈 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해서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니까 이재명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오늘 사실상 이재명이 탄핵 심판 불복을 선언했다. 제2의 계엄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주장을 한 것은 탄핵 심판 불복이죠.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를 해서 직무 복귀하면은 제2의 뭐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했으니까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불복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제2 계엄,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소위 개딸, 민노총, 친북, 친중, 반국가 세력을 선동을 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이고 충돌을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한번 만납시다. 회동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기자들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행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기를 제안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은 답이 없다. 퇴짜 맞았다는 이야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초선 의원들 막 동원을 해가지고 30일까지 마흔역 임명하지 않으면은 또 탄핵하겠다. 박찬대가 예의 없이 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내일까지 마흔역 임명하지 않으면은 책임져라, 사퇴하라. 막 겁박을 막 했죠. 이재명도 조금 전에 오전에 겁박을 했죠. 그래놓고 이제 만나자고 전화를 한 겁니다. 직접 협박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용 사진이 필요한 건지. 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이것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오전부터 전화 2번 하고 한덕수 대통령 대행에게 전화를 2번 하고 문자도 1번 보냈다. 문자는 읽고 씹어버렸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전달을 했다. 문자로.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이 한민수 대변인의 말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제1야당 대표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으니 이 예의에 어긋난다 이 말 같은데, 아니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아침부터 급박을 하고 한 것은, 자,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게 한민수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자기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한덕수가 우리를 외면했어. 그러니까 한덕수 정말 몰아내야 돼. 이건 이제 명분 쌓기이라는 얘기도 하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국무총리실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에게 또 연락을 했다. 자기들은 막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또 문자를 남겼다. 그럼에도 이들마저 답이 없다. 자, 우리 개딸들이요. 이거 봐라. 한덕수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야. 감히 우리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죠. 이재명은 당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만나자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그 밑에 비서실장이나 여기도 했는데 아예 씹어버렸어. 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뻔합니다. 사진 찍기, 또 직접 앞에서 협박하기, 보여주기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총리 수행과장 딱 한 사람과 통화했는데 한덕수 대행의 수행을 하는 과장과 딱 한 사람과 통화했는데 그 과장도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리님께 대행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권한 대행과,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과 권한 대행 처신이 맞는 거냐? 전화하는데 답도 없다. 여러 차례 만나자고 제1야당 대표가 간절하게 문자 넣고, 그런데 답이 없다. 이게 맞는 거냐? 하면서 이제 개딸들에게 막 호소를 하는 거죠. 야, 개딸 뭉쳐서 한덕수 몰아내야 돼. 그걸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만나게 되면은 만나서 그 면전에서 막 급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그런 장면이 필요하고, 또 만나지 못해도 지금처럼 해서 우리가 전화했는데 저기서 다 씹었어. 쟤 나쁜 사람이야. 한덕수 몰아내야 되지 않겠어.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총리실에서 공보실에서 조금 전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공지. 저는 이거 아주 이 대응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총리가, 그러니까 한독수 대행이 하는 것도 아니고 총리실 공보실에서 딱 이렇게 문자 공지를 보냈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입니다. 총리실 공보실입니다. 현재 권한대행께서는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계십니다. 여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보냅니다. 보기 좋게 퇴짜를 놨는데 말이 맞죠, 이 말이. 지금 산불 나가지고 그 산불 지금 후속 대책하느라고 온 그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고 그 현장에 뭐 소방관들도 막 희생이 되고 산불 진화요원들 희생이 되고 뭐 그 20명이 넘는 총 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고 집 다 타고 그 이재민이 지금 7천에서 한 3만까지 지금 됩니다. 문화재 타고 이래서 총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 사후 수습을 해서 매달리고 있고 저 트럼프 2기에서 계속 고관세해서 막 무슨 민간 국가 지정이니 정말 이 어지러운 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어.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됐다가 좀 일주일 전에 돌아왔죠. 일주일 전에 돌아와서 그 일 하고 있는데 무슨 마흔역 임명 안 하냐, 마흔역 임명 안 하니까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야당 관계자들의 그런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민생과 직결되는 이 현안들, 산불, 트럼프 대응, 이 현안들을 다 해놓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보기 좋게 퇴짜를 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 경로를 한 거죠. 경로한 거죠. 마흔역을 임명을 안 한다고 두 번째로 탄핵을 하겠다. 일주일 만에 탄핵을 하겠다. 정말 예의 없게 날짜를 정해서 초선 의원들이 70명이 때로 지어가지고 30일까지 임명하라. 벌써 지났죠. 안 되니까는 또 박찬대가 나서서 1일 내일까지 임명하라. 안 하면은 무슨 뭐라고 했죠. 뭐 중대 결심을 하겠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독수 대행이 상당히 지금 경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경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단의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들었다시피 진짜 이재명을 민주당이 탄핵안을 이번에 발의를 하면은 사퇴해버린다. 그냥 총리직을 사퇴해버린다. 이게 사퇴 안 하고 있으면은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은 또 직무정지가 되죠. 지난번에 3개월 가까이 직무정지가 됐는데 또 직무정지가 되느니 아예 사퇴한다. 그냥 총리 자리를 사퇴하면은 뭐 직무정지가 없죠. 바로 그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어가죠. 그런데 그냥 사퇴하는 것이 아니다. 카드가 있어야죠. 바로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 추천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권한대행인 한독수 대행이 그 두 사람을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후보자 2명을, 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무슨 뭐 권한대행이라서 그것을 추천을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막 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행하고 같이 문형배와 이미선 후임을 지명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권성동이 이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진짜로 발의를 하면은 이제 전격 사퇴하는 건 한독수 대행을 몫이고 전격 사퇴를 하기 전에 대통령목 2명을 지명을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한독수 대행과 협의를 하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성동. 그래서 한독수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이 발의 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을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 탄핵 사유가 지금 전혀 없는데 만에 하나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하면 정부 여당이 대처 방안을 협의해서 결론 내는데 그 대처 방안 중에 하나가 물론 한독수 그 권한대행의 선제 사퇴는 한독수 대행이 결정할 문제고 당 차원에서는 2명의 재판관을 지명을 하겠다는 거죠. 원래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한 2달 전이면 벌써 문형배와 이미선의 후임자를 평상시 같으면은 이미 지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사청문회를 거치죠. 인사청문회 거쳐서 2사람이 나가면은 바로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임명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은 그 2사람이 나가버리면 6인 체제가 되니까는 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은 임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명을 임명을 해서 가동이 되고 있죠. 또 선례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2명이 나가서 후임이 안 채워지면은 6인 체제가 돼버리니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2명을 지명을 하고 그때 임명을 할 때 뭐 마흔역 똑같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9명 구도가 지금은 그 우파가 좀 3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명의 대통령목이 한독수 대행이 지명하는 2명이 가면 벌써 5명이 되죠. 9명 중에서 가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있는 김영도까지 하면 한 6명 되니까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 방안들을 지금 벌써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오늘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한독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후임을 신속히 지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한 대행께서는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자, 최소한의 응급 조치를 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반격 카드로 적극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